안녕하세요, 육갑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자격증 시험 준비하느라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겨울 이적 시장 중간 정리인데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주요 선수들의 이적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콜라시냐. 아스날에서 샬케로 임대를 갔죠. 네, 반 시즌 임대입니다. 샬케가 리그에서 1승도 못 거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콜라시냐이 오고 바로 1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꼴찌이고 후에 또 다른 레전드 출신 한 명을 더 데려옵니다. 두 번째는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상호 계약 해지로 팀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팀을 못 찾고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아스날의 유망주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지금 현재 니스로 임대를 가 있는데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아스날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드 디알로입니다. 아탈란타 유망주 출신으로 이번에 맨유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3,70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고 우측 윙어가 주 포지션입니다. 아직 1군 경기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선수인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맨유가 등번호 19번까지 줬으니 조만간 1군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나인골란입니다. 인테르에서 칼리아리로 임대를 갔죠. 일단 나인골란은 콘테 체제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실상 후방 교체, 시간 때우기 용으로밖에 안 쓰였는데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이터 스타일의 미드필더라서 콘테가 나인골란을 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여섯 번째는 세바스티앙 할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절 보여준 모습으로 큰 기대를 받으면서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지만 결국 웨스트햄에서 기대에 보답을 못하고 아약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2천만 유로입니다. 일곱 번째는 포스멘사입니다. 중앙과 측면 수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였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맨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적하는 팀은 레버쿠젠이고요.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리옹의 무사 덴벨레입니다.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갔는데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계약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원래 유럽 내에서 정말 기대를 많이 받는 공격수 중 한 명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에서는 수아레즈의 백업을 맡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메오네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홉 번째는 슬리마니입니다. 레스터에서 리옹으로 공짜로 가게 되었는데 무사 담벨레의 빈자리를 메꿔줄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루카 요비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자녀 시즌 임대인데 가자마자 펄펄 날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죠. 3경기 동안 3골 박았습니다. 얘가 레알에 있을 때는 리그에서 21경기 2골을 넣은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레알 와서 부진한 것도 부진한 건데 사고도 오질나게 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인 선수입니다. 그래도 가서 민폐 끼치지 말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잘해서 프랑크푸르트 다시 그 유럽 대항전 무대까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는 첼시의 임대의 전설 루카스 피아존입니다. 2011년도에 제2의 카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첼시에 입단을 했지만 10년 동안 1군 무대에서 단 한 경기만 뛰었고요. 대부분은 임대로 그렇게 뺑뺑이 돌리다가 드디어 첼시에서 탈출을 해서 포르투갈 리그의 브라가로 완전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12번째는 잉글랜드 최고의 재능 출신 잭 윌셔입니다. 무소속이었으며 이번에 2부 리그 본머스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단기 계약이고요. 윌셔는 본머스가 승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라고 합니다. 13번째는 첼시의 문제야 데니 드링크워터입니다. 자녀 시즌 동안 터키의 카심파사로 임대를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게 가자마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좀 황당합니다. 수영장에서 무슨 몸 풀다가 근육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진짜 얘는 레스터 동화 이후에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쌍하네요. 14번째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샬케가 부른 또 다른 레전드입니다. 바로 훈텔라르입니다. 훈텔라르는 샬케에서 7시즌을 보낸 레전드에 속하는 선수죠. 원래 아약스에서 이번 시즌까지 뛰고 은퇴를 하겠다 했지만 친정팀을 구하기 위해 자녀 시즌 동안 다시 샬케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샬케가 훈텔라르를 통해서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5번째는 마리오 만조키치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카타르의 알두하일에서 뛰었다가 무소속을 거친 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AC 밀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영입입니다. 지금 밀란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이런 베테랑들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라탄과 만주키치의 경험은 말할 필요가 없죠. 데뷔전은 아쉽게 아탈란타에게 3대0으로 졌지만 여전히 리그 1위이기 때문에 후반기 기대해보겠습니다. 16번째는 밀리크입니다. 가투소 체제에서 자리를 잃어 여기저기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지만 결국 완전 이적 옵션을 포함한 임대 형식으로 마르세유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뛰지 못해서 실전 감각에 대한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요. 최대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마르세유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번째는 첼시의 유망주 피카요 토모리가 밀란으로 임대를 왔습니다. 첼시 팬들은 근데 토모리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선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저도 얘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영 왔으니 밀란의 수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8번째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공격수 윌리안 주제입니다. 행선지는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라울 히메네즈가 큰 부상을 당해서 공격진에 큰 손실이 있었는데 주제 정도면 훌륭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시즌 임대에 완전 이적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하네요. 울버햄튼은 디에고 코스타가 히메네즈의 대체자로 온다라는 썰도 있었지만 결국은 주제가 왔습니다. 19번째는 바로 메스트 웨질입니다. 웨질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렸다시피 페네르바체랑 가장 강력하게 링크가 났었는데 결국 이적료 공짜로 페네르바체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서도 여전히 아스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네요. 제가 아스날 팬은 아니지만 웨질의 좀 개인적인 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걸 보니 좀 아쉽습니다. 페네르바체 가서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20번째입니다. 웨질의 빈자리를 또 다른 웨시로 메꾼 아스날입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유망주 웨데가르드를 아스날이 임대 형식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스코가 오냐 아니면 자비처 영입에 뛰어드냐 이런 썰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웨데가르드를 임대 형식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웨데가르드는 현재 지단 체제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또 그리고 출전을 못하는데 임대도 안 시켜준다 라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스날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 커가지고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잘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럽에서 좀 이름 있는 선수들의 주요 이적 소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직 이적을 하지 못한 선수들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래 겨울 이적 시장은 막판에 빅 샤이닝 하나 뜨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확실히 그 질병 때문에 좀 많이 얼어붙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막판까지 좀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